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랭킹5와 함께 이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지금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바로 5가지 열어서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돈은 있는데 갈 곳이 없어서인지 계속 이쪽으로 짧은 매기가 살짝씩 들어오고 있어서요. 타이밍 노리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로봇주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휴림 로봇을 제외한다면 오늘장의 변동성이 워낙 커서 단단한 테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왜 계속 로봇주가 튀는지 그것도 오전장의 시세가 뜬금없이 오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재료를 쭉 봤더니 이게 오늘 반영될 뉴스가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대표님 보시는지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왜요? 네네 궁금해요. 예, 왜 이런 때 오르죠?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테마주는 아무 소리 소문도 없다가 그냥 자기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입니다. 시장. 어떤 의지로 움직이고 싶은 걸까요? 그 본인이 춤추고 싶을 때 흥이 날 때 혼자 이렇게 집안일 하시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근데 테마도 거의 비슷하게 딱 이때쯤 되면은 네. 시장에서 별로 동력 없고 좀 주춤한데 그동안 그래도 완전히 떨어진 것 같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이유를 붙여서 움직이는 이런 테마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변화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도 갖다 붙이자고 하게 되면 또 수요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월드 IT쇼. 네. 그래서 그게 저도 사실은 그 이벤트를 봤어요. 네. 수요일부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 날 공개가 됐는데 금요일 짝에서 유독 더 강한 이유를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폐막이니까. 아하. 예, 죄송합니다. 예. 개막도 안 움직이고 꼭 폐막 때 움직이는 이런, 그러니까 자기 갖다 맘대로 붙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또 나와서 어제 시간 외에서도 다 상한가 부분 들어간 관점 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로봇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일단 사료부터 비료 관련된 농업 쪽도 다 마찬가지였고 또 원전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로봇 관련된 섹터도 뭔가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데 갖다 재료를 붙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저희가 예측하거나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 네. 오늘 재료 중에 사실 KT도 로봇 생태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왔거든요. 네. 삼성, LG, KT 굵직한 대기업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을 장기 투자 성격으로 보고 들어가는 전략이 오히려 나을까요? 그럼 삼성이면 삼성전자 반도체, LG전자는 전장 이렇게 그쪽을 보고 사야 되는데 네. 이게 로봇 쪽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죠. 아하. 그리고 또 KT는 지금 그나마 통신 쪽에서 움직이는 배경이 MSCI 편입과 관련된 이슈가 네.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정도 빼면은 대형주는 안 봅니다. 대형주 말고 나머지를 가지고 또 그나마 그래도 지금 얘기하는 산업용 로봇이 이만큼 발달했고 네. 대기업 쪽에서 서비스용 로봇 이제 출시할 거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산업 확장성과 함께 계속 이런 테마가 좀 밀린다 싶으면 올라오고 밀린다 싶으면 올라오고 하는 기술적 분석도 참 좀 약간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놓칠 수만은 없고 사실은 금리 인상 정상화 기기에 이제 우리가 좀 시장에 꺾이고 흔들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시기에 로봇이 간혹 올라온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싶다면 어느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있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네. 로봇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개연성이 높은 거는 로봇 관련된 부품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SPG 말씀드렸었고요. 그를 따라갈 수 있는 만한 회사 32THK 이쪽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LM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리니어 무빙 쪽으로 들어오면서 자동화 설비도 같이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감속기라든가 또 관련된 모터 관련된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차라리 이런 쪽도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만 종목 대응해야 된다라는 팁까지 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이슈에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연준이 매 발톱을 드러냈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네. 그 영향으로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이익이 많이 않고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성장 섹터가 많이 흔들립니다. 이전에도 대표님 네. 성장주지만 실적이 수반된다면 괜찮다라는 말씀은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플랫폼 빼고 조금 지금 오히려 기회가 될 만한 쪽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작년 2020년도부터
가장 또 많이 네. 나왔었고, 그리고 또 성장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나왔던 부분들은 약간 비대면이나 뭐 어떤 플랫폼이나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공간의 제약이 나오는 과정 중에서 나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스토리들, 맞아요. 이게 많이 연결시키게 되면서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떤 주도를 했다고 하게 되면, 근데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일단 다 스토리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변화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비싼데 이 정도로 갈 쪽까지 성과가 나오겠느냐, 성장이 되겠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답을 못 해주게 되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플랫폼 게임 쪽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또 플랫폼 게임주 쪽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사람들이 거의 하는 역할들이 많죠. 그러면 많죠. 네, 직접 뭐 어떤 장비나 뭐 장치 산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이것도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고 나오게 됐었을 때 나오는 실적 변화들이 생각보다 부진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네이버 실적 먼저 발표했죠. 맞아요. 네, 눈높이 안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흔들리는 이런 구조. 이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잘 피해서 또 나머지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일단 성장성에 기반해서 올라왔고 올라갈 기대만 가지고 있는 쪽은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접근하지 않는 걸 추천하실까요? 네, 실적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분기도 관련된 뭐 성장주의 개념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의 성장주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확인된 성장. 확인된 성장만이 성장이다. 그렇죠. 숫자로 보여서 이거 작년 동기 대비해서 또 30% 올라가는구나. 찍혀야 성장이죠. 안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성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만 성장주로 보고 접근하자라는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슈를 안 다룰 수가 없더라고요. 고공행진의 대표적인 섹터가 사료 붙은 종목군들입니다. 대표님 사실은 뭐 그 종목들을 지금 더 갈 것 같으니 따라 잡으십시오라는 말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자리긴 한데요. 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쪽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도 있을까요? 네, 여기서 더 갈까 싶어서 따라잡는 거는 그렇게 사려 깊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사려 깊은 생각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뭐 그럴 용감하신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뭐 많이 올라왔다는 것과 또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이 뭐 쉽게 전쟁 리스크가 크게 꺾이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 과정 쪽에서 또 안 도와줍니다. 그 4대 곡창지대라고 하는 네. 뭐 브라질 쪽이나 뭐 지금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현상이 다른 쪽에서도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네. 이제 특히 이런 뭐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고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그때 놓치게 되면 못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 관점 쪽에서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되면 단순하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서 여러 가지 또 식탁 물가를 뒤흔든다라는 쪽에서 거기서 자극하는 게 일단 가장 먼저는 이 비료, 사료 뭐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 회사들 보게 되면은 보통 업력이 뭐 50년, 막 70년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거든요. 아주 훨씬. 비슷한 건 아니고요. 네, 네네. 이렇게 네. 높은 회사들이 또 하나 보게 되는 특징이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하원 쪽에서 재무 구조 보게 되면 우량해요. 뭐 부채도 거의 없고 거기다가 유보율도 좀 충분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물론 실적 대비는 비싼데 뭐 지금 그렇게 쌓인 업력에 대비해서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강한 것 같은데 네.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내릴 때를 모르니까 또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차라리 뭐 비료 쪽은 좀 다른 얘기라고 하더라도 사료 관련 쪽은 내가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쫓아갈 만한 어떤 이유 한 서너 가지를 예지기하지 못하시게 되면은 아마 지금 그렇게 크게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나마 음식료 쪽은 차라리 오히려 이쪽이 낫나요? 네, 가격 정가 능력이나 곡물 가격이 혹시나 또 하향 안정화되면 수혜를 보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대상 같은 경우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물론 올랐습니다만 네. 추가 상승 여력들이 더 있다는 쪽 또 뭐 보라티알 이런 쪽은 또 수입 식품을 유통하는 회사긴 하지만 가격 올린 거를 그대로 전가할 수 있고
또 리오프닝 수혜도 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음식료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네. 네 번째 이슈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오늘부터 부품 쪽부터 쭉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현대모비스 그리고 조금 전 2시 시작하자마자 현대위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실적과 함께 자동차주의 향후 전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위아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시장 눈높이는 하회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시장에서는 한 330억 원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514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상당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현대모비스에도 그렇고 선방했다, 잘했다는 평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자동차 섹터라서요. 일단 현대위아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영업이익이 좋다는 건 매출액보다 더 의미를 둘 만한 내용 아닌가요? 그만큼 회사가 얼마나 뼈 깎는 구조 조정을 네, 했는지 여러 가지 비용 통제도 하고 네. 참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아요.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눈길이 안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실적 괜찮게 되네라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런 배경에서는 현대기아차도 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죠.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들 다 비슷하게 안 좋은 출하량 못 나오고 있고 부품 반도체 공급 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북미 쪽에서 기아가 친환경차 2위 그리고 또 북미 쪽에서는 현대기아차 그룹 3위 이런 쪽으로 할 정도의 저력을 보이면 일단 다 같이 어려울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돈 드는 차부터 잘 먼저 보내고요. 하자. 네, 그리고 또 이럴 때 친환경차, 전기차는 또 선기를 잡아야 된다. 네. 그쪽에서 그쪽의 출하를 더 많이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약간 좀 중형급 정도는 더 딜레이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일단 현대모비스 그리고 조금 전 나온 현대위아 같은 경우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바로미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현대차의 실적도 다음 주 월요일 지금 랭킹5 요 하는 시간에 발표가 되고 기아도 연이어서 발표를 할 겁니다. 네. 실적 발표 이전에 지금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서 자동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확보를 하는 게 대표님 맞을까요? 근데 이런 시각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현대기아차 지금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좀 다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대형주와는 다르게.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제가 노리는 거는 오히려 업황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현대기아차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더 많이 빠진 자동차 부품주들. 오히려 거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더 찾아보는 게 네. 맞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면서 그런 쪽을 보게 되면 일단 먼저 눈길이 가는 게 한때는 해성DS나 특히 또 이 한국단자나 네. 거의 비슷하게 어떤 전장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 쪽으로 바라봤던 종목들이 이게 지금 해성DS는 이제 벌써 저기 저 위에 있죠. 이제 지금 한국 주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추천해 주실 때는 괜찮게 잡을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랬었어요? 맞아요.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돌아오는데. 네, 역시 대표님 최고. 그래서 한국단자도 그렇게 갈 수 있다. 2탄. 해성DS 2탄으로 한국단자도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또 하나 THN이라는 회사도 관심이 좀 필요한 게 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와이어링 하네스죠. 이쪽에 대해서 인건비 때문에 다 다른 쪽으로 갔다가도 이거 보니까 공장 멈추고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안 되겠다. 네. 그러면 국내 쪽도 좀 키우겠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 회사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아마 실적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주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건설주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벌금 낸다라는 오늘 속보 나오면서 현대산업개발의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자, 보유를 여전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짧게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대표님, 네. 이 종목 계속 지금 보유해도 되는 종목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 다 털고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네. 그냥 단기적인 이슈 같고요. 지금 봤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이제 건설사들도 이제 이런 쪽으로 타이트하게 가야겠다라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 그만큼 또 얼마나 잘 적응하는 수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HDC 현대산업은 아직도 파고가 많기 때문에 네. 너무 여기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집중하지는 말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보유자분들은 기다리시는 것도 지금은 방안 중 하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의 원픽은 어디서 고르셨을까요? 네, 오늘은 가운데를 간통했습니다. 사료. 네, 맞아요. 사료 네네. 쪽에서 사료 깊은 종목을 하나 생각하게 되면 음식료 쪽에서? 예, 그렇죠. 그냥 대상이 낮겠다. 아, 네. 쪽에서 이 회사의 저평가의 강도를 보게 되면 참 많이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대상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갈날까지 한번 잡고 가보죠. 예, 대상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평가를 해소되는 정도까지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아마 26,000원대 밑에서 대응한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3만 원대 넘는 가격 정도까지 바라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23,5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라서 매수가는 26,000원 아래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